경기도 화성을 지역구로 둔 삼선 중진 의원인데요. 국회 과방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앵커님 고생하십니다. 예. 임시국회로 이제 접어들었고요.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전에 이 뉴스 브리핑 들어보니까 대학 교수들이 우리 사회를 상당히 좀 신랄하게 특히 정치권을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많이 아쉽죠.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의 분열된 것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고 국민 통합을 만들어가야 될 곳이 국회인데, 예. 국회가 그러한 제 영역으로 좀 등한시하고 찾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공간이 되고 있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진영 논리가 있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예. 기후 변화, 에너지 문제. 근데 국회에만 들어오면은 그것이 진영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진영에 따라서 무조건 다르게 생각하고 기후 변화도 달리 보고 인류 사회 보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러한 가치들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게 지금 현재의 국회 모습 같아서 매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오죽했으면은 아시탑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학 교수님들의 평가가 있었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이제 의원님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이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이게 어떤 취지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언론의 올바른 방향은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자유는 매우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론이 그러나 자유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숨어서 허위 조작 정보나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단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아시탑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다음에 진영 논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면서 국론이 더 분열되고 심지어 가짜 뉴스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가짜 뉴스를 양산하거나 일부러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단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냈고요. 예. 형법과 민법에다가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꼭 가짜뉴스라고 할 수 없지만 독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제가 중에 하나가 나치를 경험한 그러한 일 때문인지 증오뉴스, 헤이트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를 크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500만 유로를 부과하는 그런 벌금분을 부과하는 그러한 법을 독일에서도 추진하고 있죠. 네. 근데 500만 유로 예. 벌금을 받으면 아마 그 회사는 망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언론의 자유는 보장해 주지만 어떠한 그 가짜 뉴스,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선을 그었고 좀 이 손배를 물려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이 자칫 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진 않을까요? 아니죠.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 훨씬 더 많은 자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여권 내에서의 일반적인 평가는 아닙니다만 언론사의 지배구조 문제, 방송의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언론의 편집권을 독립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법안이 너무 까다롭게 돼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제도 절차는 언론이 보다 더 자유롭게, 예를 들어 광고 시장 이런 것들도 좀 방송이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해 주자라고 하는 거죠. 예. 그 공중파와 그 케이블 TV 종합전성 채널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공중파는 중간 광고를 못 하는데 케이블 TV 방송사들은 중간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식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해설해주면서 언론이 보다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예. 다만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짜 뉴스, 허위주작 정보에 대해서는 단죄해야 된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일부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까? 다만은 예. 실제로는 언론 자유 침해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고 가짜 뉴스를 막자라고 하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당 내부의 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 법안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는 가짜뉴스, 아마 야당, 이것도 아직, 아시타비 내로남불처럼 돼버리긴 했는데, 예. 여야가 바뀌면은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거꾸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야당이 여당일 때 또한 그 가짜뉴스, 허위주작 정보에 대해서는 단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당 내에서는 보편적으로 가짜뉴스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신임을 해야 된다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이, 굉장히 지금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가요? 문 대통령이 좀 사의를 좀 반려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사의 표명을 반려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냥, 이미, 대통령의 행위, 대통령의 말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중한 건데, 그거를 잊어가지고 다시 돌려놓고, 아니야, 사의 표명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해왔던 통치 철학이나 성품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신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늘어나는 여론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것 또한 이제 두 진영이 서로 국민청원을 통해 가지고 서로 숫자 확보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징계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30만이 넘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의 표명을 반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30만 명이 넘었고, 예. 그래서 이 또한 대통령께 맡겨둬야 될 문제 아닌가 싶고, 대통령께서 아마 심사숙고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내일 일단 법원에서는 그 징계 처분에 대한 이 가처분 청구 그 판단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받고 추미애 장관이 그만둔다면 어떻게 뭐 모든 그런 현안들은 좀 일단락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락은 아니고요. 예.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일단락이 되겠죠.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예. 언론에서는 자꾸 추윤 사태, 추미애 윤석열 사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추미애 윤석열 사태가 아니고 윤석열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그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했던 정치 행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의 싸움을 할 일도 없었겠죠. 예. 먼저 윤석열 총장이 정치행위로부터 만들어진 일이고, 예를 들어서 지난 8월에 신임 검사 임명식 자리에서 민주주의란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윤 총장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저는 대통령 선언, 출마 선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전혀 그런 태도로는 바뀌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한테 계속 그 항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는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필요했던 거고 그것을 그러한 것들을 총대매고 얘기해주고 했던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었던 거죠. 윤석열이 총장이 그런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 문제도 전혀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개월 정식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이미 자리에서 벗어나야 네.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듯한 직원 같은 태도를 빨리 그만두어야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고 해결될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다소 전격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네, 또 네. 과거에 또 이 같은 당에 또 계시기도 했고, 근데 지금 여당의 반응은 또 좀 싸늘하고요. 안철수 예. 대표의 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럼 뭐 정치인이 서울시장을 가건 뭐 대통령을 하건 아니면 국회의원을 하건 특히나 타당 후보가 그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코멘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긴 한데요. 네. 정치인의 말은 천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꼭 안철수 시장 후보 수시장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정치인의 말은 천군과 같은 거고 정치는 말로써 하는 거거든요. 말 바꾸기를 계속해서 일삼는 정치인은 국민한테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말 바꾸기를 하는 정당 또한 네.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들 것이다. 다시 한번 제일 처음 질문으로 드렸던 말씀으로 들어가면 내로남불과 같은 것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이유 또한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타당 후보의 문제이긴 하지만 뭐 잊혀지고 싶지 않은 몸부림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뭐 네. 서울시장 뭐 가능성이나 있겠습니까? 의원님도 상당히 냉소적으로 바라보시는데 과거엔 그래도 또 같은 당에서 또 일도 하시고 그랬는데 야당 의원들보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더 반응이 더 싸늘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제 쭉 예정돼 있잖아요. 네. 장관 후보자 이제 4분이 청문회를 치르게 되는데 그래도 가장 좀 관심을 많이 끄는 분이 이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과거 SH 사장일 때 좀 했던 얘기들이 좀 구설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좀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심각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아마 많은 인사 검증을 통해 가지고 추천을 하지 않으셨나 싶고요. 네. 실제로 SH공사에 있을 때 서민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서울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등등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예. 물론 속기록에 나타나 있는 뭐 회의에서 일부 발언에 대한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증폭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체 맥락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게 전체 맥락은 다 잘해도 뭐 예를 하나 딱 잘못 들으면은 그것이 다인 양 실제는 반대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논란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 맥락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태까지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보여왔던 주거 문제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나 철학 이런 것들을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후보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어떤 발언에 잘못이 있었지만 좀 전체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네요. 예. 저희 인사청문 제도가요. 예. 미국이 이제 가장 인사청문 제도가 잘 발달돼 있고 미국에서 하는 거를 보면서 실제 우리도
이제 인사청문회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제. 예. 예. 근데 미국은요, 사생활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은 비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요. 알겠습니다. 공개 회의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검증을 하거든요. 아무튼 국회 그때 인사청문회를 그 좀 자리에 보면서 또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 이원욱 의원.